아무도 없어요. 제잘제잘 같이 놀 땐 재밌죠.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순례가 되고 보니까 곁을 지켜주던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순례만 남겨놓고 도망간 사람 중엔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슬픔과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슬픔과 비극을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며, 상대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사려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배려와 진지함이 사라진 공간을 매끄럽고 과시적인 대화들이 메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화에는 철저하게 손익의 계산을 거친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다. 과시와 자랑은 넘치되 당신을 돕지는 않는다는 신호가 분명히 담긴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떤 진지함도 상실한 채 질투와 미움을 간신히 가린 경계선의 대화를 잔뜩 교환한다. 오늘은 아주 깊은 사유를 가능케 해주는, 이 시대에 좀처럼 보기 힘든 깊이 있는 에세이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와 같이 질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것들을 작가의 필력만으로 상쇄시키면서 우리에게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김진명, 출판사는 김진명 작가님의 고구려를 출간해온 이타북스. 페이지 수는 284페이지입니다. 작가가 누구라고 했죠? 맞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괜히 무궁화 꽃 피웠겠습니까? 발표하는 작품마다 당면한 시대를 향한 묵직한 한방을 날려주는 작가, 그 이름도 유명한 김진명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작가께서는 지금 고구려를 집필 중이잖아요? 아직 완결도 안 됐는데요. 순서대로라면 고구려 8권이 출간되어야 맞는데요. 뜬금없이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니겠죠? 재미있게 야구를 보고 있는데 7회 말 끝나고 8회 초가 아니라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면 이거는 분명히 시청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명 작가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생각과 가치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소설과 에세이가 본질적으로 같다. 멋지죠? 인터뷰 전문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번 작품은 충분히 고구려 시리즈를 딱 끊어먹고 중간에 나올 만한 작품이다 라는 감상입니다. 오히려 고구려의 서사에 힘을 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사부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과 소신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읽어드렸던 문장 기억하시죠? 작가가 현대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던가요? 레알 팩트 반박 불가죠? 마치 1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진 펜으로 쓴 것처럼 굉장히 묵직한 글이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도 솔솔 드러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제가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읽어봐서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어두움보다는 저쪽 끝에 있는 빛을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두운 부분부터 읽어드렸던 겁니다. 이 책은 이렇듯이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날 것 그대로 꺼내놓고 작가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독자에게 사유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읽어드렸던 어두운 문장에 대비되는 저자의 해답, 다시 말해 빛을 따라가는 방식이 어떤 식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진지한 삶은 언제나 인간의 본질, 바로 슬픔과 비극 위에 존재한다. 누군가와 사랑과 우정이 담긴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우울한 내용의 대화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상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는 것이다. 요즘 혹시 힘든 일 있어요? 진짜 이렇게 던지네요. 툭 던져요. 그쵸? 이렇게 글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독자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니 누가 소설가 아니라 그럴까봐 이러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보통 추리소설 소개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몰입감 쩌는 작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책은 에세이임에도 똑같은 표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족인데요. 독자를 이렇게 일단 몰입을 시켜놓고는 깜짝 놀라게 만드는 부분이 중간중간 등장을 합니다. 뭐 반전은 아니고요. 잘 읽고 있는데 대박만한 작가님 사진이 딱 하고 펼쳐져 나옵니다. 뭐라 그럴까요? 내가 김진명이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계속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예찬만 이어가면은 여러분이 공감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딱 잘라서 이 책이 주장하는 바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책을 다 읽어봐야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려도 스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라. 실패에도 나름의 철학이 있다. 말만 들어도 멋지지 않습니까? 작가는 이런 메시지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을 베이스로 힘있게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사시라고 말이죠. 그러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내면의 힘을 키워라. 여기에서는 작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다음 장에서 이어질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대한 설명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1장만 읽어도 작가의 필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조차도 소설 쓰듯이 궁금하게 재미있게 잘 써놓으셨어요. 이어지는 2장인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3장인 그들은 아름다웠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 또한 작가 자신의 경험을 베이스로 쓰여 있고요. 이어지는 4장, 역사 속 이야기를 찾아서. 여기는 현재 집필 중인 역사소설 고구려와 연결점이 닿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기는 에필로그 형태의 마무리 글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우리한테 생각 재료를 충분히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둡고 불빛도 있고 나도 있고. 작가께서 이렇게 책에 써놓을 만큼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데는 독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 초반에 등장하는 작가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대학 시절 즈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수많은 책들이 지금의 김진명을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가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은 독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인간의 삶에는 여러 길이 있고 어떤 길에도 다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독서와 사색을 할 시기를 놓치고 난 인생은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해도 아쉽기만 하다. 이번에도 멋지죠? 많은 분께 독서를 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으쓱하게 만들어준 문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오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역사 속 자신을 화자로 택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저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우르면서 매우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일단 던지고 거기에 답까지 제안을 해줍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사유를 촉발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의 인식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지혜의 나눔을 추구하는 책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구성부터가 굉장히 치밀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푹 빠지시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작가가 어릴 적 자신의 이야기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로 차곡차곡 시작을 해놓고는 세상으로 이야기를 쭉쭉 펼쳐서 나간다. 그리고 각 챕터는 짤막짤막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챕터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진짜 필력 쩌는 분이라는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에세이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쓰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리뷰였습니다. 제가 이 책이 고구려 7권하고 8권 사이에 나올 만한 책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솔직히 저는 아직 고구려 안 읽었는데요.
이 책 덕분에 읽고 싶어졌습니다. 작가께서도 삼국지를 읽기 전에 고구려부터 읽으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저는 리뷰를 5편이나 했을 정도로 삼국지를 정말 여러 번 읽었거든요. 조만간 고구려에 입문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7권이니까 가격 압박에다가 두께 압박에다가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